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민자가 뭐 44만 명이 왔다 아마 그랬었잖아요. 구체적인 숫자가 온타리오주만 22만 7천 명이 이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타리오주로 갔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우리 캐나다의 가장 큰 산을 발달한 곳이고 대도시가 있으니까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부에는 또 토론토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대도시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뭐 디트로이트 뭐 쇠락하긴 했지만 그 여러 대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만 7천 명. 네, 대단하죠. 2등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네, 8만 3,200명이 이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주는 뭐 퀘벡, 알버타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퀘벡주는 많이 이민을 하는 게, 거기 물론 산업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퀘벡이 아마 이민하기에는 가장 여러 가지 베너핏도 있고, 이민 이후에 퀘벡에 정착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주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벡에 이민했다가 또 한국 분들은 많이 또 빠져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외에도 알버타주도 5만 2천 명. 사실 인구수에 비하면 알버타주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이민을 한 것 같아요. 마니토바주 2만 1,000명, 사스카천주 뭐 1만 6천 명. 그 나머지 주는 어느 정도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만 명 이상대가 된 데가 뭐 노바스코샤까지 이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숫자가 작년에 됐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후년까지 최소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숫자가 이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주권 취득 숫자에서는 인도 출신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중국이 세계 최 인구가 있는 국가였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뒤에는 인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 출신들이 가장 캐나다에 많이 오는 걸로 썰이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7%인 11만 8,095명이 인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의 국가는 10%를 넘지 않았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이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11만 명과 중국이 3만 명,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중에 늘 10위권에 머물렀던 한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출신 영주권자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이 요즘에 이민이 많이 안 오는 듯한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보면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도 보고 그러면 막 나라가 싫어서 이민하고 싶다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여러 상황상 못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민이 증가하면서 초원주, 프라리 프라비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초원주 같은 경우에는 알버타주, 그리고 사스카탄주, 마니토바주로 가리키긴 합니다. 근데 이민이 이렇게 많이 오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주는 이런 프라리 프라빈스, 그러니까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사스카탄주라고 합니다. 네, 이런 곳에 지금 경기 성장이, 지금 가스 앤 오일 프라이스가 지금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또 90불 가까이 치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1.9, 지금 거의 2달러에 또 다시 지금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좀 1.75까지 떨어질 때만 해도 좀 굉장히 나름대로 좀 안심이 되고 살만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니까 좀 한숨이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정말 전기차를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초원주들은 지금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경제적 필요와 일치하는 이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딱 필요한 인원들이 그 이민을 가서 바로 잡을 잡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스 앤 오일도 잘 되고 있죠. 그리고 경제도 지금 사람들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놀랐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뤄볼게요. 캘거리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 하우스 집값은 제가 산 집값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다 40만 불 이하였었는데 지금 그런 집들이 최소한 40만 불 중반, 50만 불 초반으로 막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고. 제가 정말 이 지금 상투 머리 끝에서 거의 팔고, 지금 어깨에 사서 머리 끝에서 팔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 저보다 더 정말 상투에 잡은 사람도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 최악 때 팔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캐나다가 정계 침체가 되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 강력한 노동 시장이 통합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는 막 2008년 9년 때처럼 이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자, 이민자를 맞이하기 위한 인프라 주택을 확충해야 된다. 지금 이민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주택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캘거리 주거용 건축 비용이 올랐다고 합니다. 2022년에만 14%. 왜냐하면 지금 그 사이에도 인건비도 올랐죠. 물건들이 엄청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4%가 올랐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주택 비용이 지금 캘거리는 토론토와 에드먼턴에 의해서 주택 비용이 세 번째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캘거리가 지금 이 렌트비도 비싸졌고 지금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이민자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난이 어느 정도 심해지고 있다. 근데 제가 내놓은 콘도는 가격이 지금 옛날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엄청 후려치는 오퍼가 들어와서 괜히 기분이 또 나쁘지만 그 뒤로 오퍼가 없어서 지금 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캘거리는 2011년 7월에서 2022년 7월까지 캘거리에 42,000명이 이주했고 올해도 25,000명이 추가적으로 이주할 것다고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지금 렌트할 사람도 없고 집을 사람도 없으면 제발 제 집도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발 팔리기를 바래요. 좋은 가격에. 지금 제가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네, 캐나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slowed to 5.9% in January. 자, 한데 가스 앤 푸드 프라이스는 여전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는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죠. 필수 요소인 가스와 푸드 프라이스는 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RBC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CPI 지수예요. 파란 라인이 있죠. 그린색 라인이 지금 작년 2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피크를 치고 점점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6.3%에서 5.9% 지금 소폭 낮아지긴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5.9%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숫자이긴 한데 어쨌든 대서적인 추세는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월달 잡이 너무너무 강했잖아요. 정말 영어 표현은 굉장히 스트롱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캐나다 저 중앙은행 총재가 앞으로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고 앞으로 오는 경기 침체가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잡은 스트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안 올리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많은 그 뒤에 리포트들이 그래도 올릴 것 같다 조금 얘기는 나왔습니다.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코어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것도 어쨌든 조금씩 이징 되고 있습니다. 이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임금하고 특히 렌트비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요인이 있긴 한데 근데 캐나다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시작했고 캐나다 모든 시장이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일개 개인의 생각인데 여러분도 기사를 한번 유추해 보시면 캐나다가 미국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건 좀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렌트 앤 모기지 인트레스트 코스트는 여전히 지금 엑셀러레이트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기지 인트레스트 코스트는 지금 무려 21.2%나 상승했고요. 렌트도 5.8%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집값이 어제 얘기했지만 집값은 떨어졌는데 여전히 그 집을 못 사고 그 집보다 더 옛날에 살 수 있는 집보다 더 나쁜 집을 살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모기지를 옛날보다 훨씬 더 적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집도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트래블 프라이스 tuned corner but still high. 이 어떤 트래블 프라이스도 굉장히 하이한 상태. 피크를 찍고 내려가기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트래블 프라이스도 여전히 하이하다.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 반영이 되니까 이것도 좀 더 떨어져야지 인플레이션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체인인데 이것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리오프닝이 더 빨라지고 조금 빨라지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도 지금 이제 오픈해가지고 코로나가 엄청나게 걸리고 있는데 이 뉴스가 많이 좀 잦아지긴 했고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좀 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글로벌 체인 이슈는 좀 더 완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웨이지도 다행은 아니죠. 이거 올라야 좋은 건데 왜 내 웨이지는 오르지 않는가? 왜 내 월급은 그냥 그대로인가? 네,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웨이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끝판왕은 웨이지라고 하는데 웨이지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점점 약간의 소강 상태 보이다가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일단 잡히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 와중에 제가 집 평가 금액이 30%나 올랐어요. 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데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엄청 올릴 것 같다. 야, 근데 써리가 지금 17.5%를 인상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써리시만 나왔는데 써리가 올리면 다른 시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올리겠죠. 야, 쟤네들 올렸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근데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방세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거치는데 부동산 거래가 지금 완전 반토막이 난 상태고 살짝 얼어붙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재산세를 통해서 지방세를 걷어왔는데 그게 거의 멈춘 건 아니지만 많이 깎이다 보니까 힘들죠. 특히나 써리는 지방 좀 이슈가 있습니다. 자치 경찰로 전환 시에는 55% 이상 인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큐리티 이슈를 통해 가지고 도시 운영 그 여러 가지 인력 고용 명목 치안 유지 명목으로 9.5% 재산세 인상을 추진했고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러면 야 그럼 자치경찰 도입하지 마. 썰이경찰 도입하는 중이잖아요. 그게 원래 사실 통과가 돼서 도입이 됐는데 지금 시장이 이거 그냥 널러파이 시키겠다고 그냥 무효화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를 이 올림으로써 야 이거 봐 우리가 자치경찰 전환하니까 이렇게 됐지 거기에 대한 큰 압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9.5% 이미 인상을 추진했어요. 두 자릿수 인상을. 만약에 써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른 시들도 당연히 올라갈 거다. 이게 지금 그래서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집값이 오른 건 좋긴 한데 재산세가 오르면 당연히 돈을 더 내야 되고 재산세가 오르면 네, 뭐 어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발 오르진 않기를. 올라도 조금 올라야죠. 어떻게 17%에 올립니까? 네,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오늘도 대략 둘러본 부동산 뉴스와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